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을유년 신사월 갑진 1회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경자년 신사월 갑술 1회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은 일간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월령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을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는 배합이 잘 이루어진 사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주는 또 배합이 잘 안 이루어지죠. 배합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중화가 잘 된 사주를 말하는 거고요. 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고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좋은 사주는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고요. 편고한 사주는 그만큼 삶의 기복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사주는 뭐야? 둘 다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갑목 일간이 4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간 갑목을 보게 되면,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한자 뜻은 큰 숲을 임자에다 나무목이니까 큰 숲을 이루는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무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대나무는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편백나무 같이 나무가 위로 쭉쭉쭉쭉 뻗어가면서 굉장히 굵고 견고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목 일간인 사람들이 성정이 매우 곧고 청렴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갑목 일간인 사람들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화는 양, 금수는 음이기 때문에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편백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이는 좀 딱딱하고 거칠기 때문에 첫인상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갑목이라고 하는 사람들, 을목은 좀 그나마 좀 낫지만은 갑목 일간인 사람들은 좀 오래오래 좀 사귀어봐야 이 사람이 진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이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집을 짓거나 큰 배를 만들 때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대들보 같은 것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들보. 그래서 이런 경우 경금을 동량지목을 쓸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갑목을 벤다라는 뜻, 작벌한다라고 표현해요. 작벌. 우리가 산판 같은 거 할 때 나무 다 베죠. 그런 것들가 작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무를 일단 기둥으로 쓰거나 대들보로 쓰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은 나무를 밑둥을 잘 베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갑목을 베어내는 것이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갑목을 맑고 깨끗하게 재련할 수 있겠죠. 나무가 있으면 뭐합니까? 큰 톱이 있거나 전기톱이 있거나 해서 나무를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듬으려면 도끼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연마시켜 줘야지만 갑목을 잘 필요한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 정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추동절 겨울이라든가 가을의 나무는 이렇게 성장을 다한 그런 나무로 봐서 동량지목으로 쓰지만, 춘하절, 즉 춘하절은 봄 여름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4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 생장을 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라든가 화로서 조를 배합을 맞춰서 나무가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잘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떠서 뜨거운 그런 열기를 좀 받아야지만 갑목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도 있지만은 생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목화통명이 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용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동량지목의 용도보다는 목화통명의 용도가 더 있겠죠. 그래서 수라든가 화가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 명식을 보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났죠. 4월에 태어나가지고 매우 뜨거운 고온 건조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물이 없으면 말라 죽죠. 그거를 좀 유식하게 고사한다라고 해요. 고사.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명식이 됐든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수 가지고 4월에 열기를 갖다가 좀 충분하게 깎아내릴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이 경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신금은 뭘 한다? 술을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술토가 있어서 좀 건조함이 더 심하다 하더라도 수와 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사주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그건 좀 나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술토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잘 살펴봐야 될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명식도 똑같이 4월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화는 왕하고 목은 약해져 있고, 목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나무가 금방 아까 뭐 한다 했죠? 고사 말라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술을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제 진토가 있어요. 진토 안에는 암장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에는 이 자수가 있어도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가 좀 부족함이 있는데, 이렇게 진중에 있는 개수만 갖고는 어떻게 돼요? 간목이 그냥 뿌리만 간신히 내리는 정도지 충분한 조우가 이루어진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유금을 봤죠. 유금을 보게 되면 요거는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사유 회금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화가 세력이 있었던 원령인데, 유금을 보게 되면 금이 세력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신금도 정관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이 좀 왕해지는 그런 국사가 되겠죠. 수가 좀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가 좀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예를 들면 뭐 갑자시 같은 경우가 되면,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진이 자를 보게 돼서 좀 잦은 수국을 하게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수가 살아나서 진도, 그러면 진토 자체도 간목에 뿌리를 배양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런 사주는 괜찮은 사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을해시가 돼도 이거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크게 용도는 없습니다. 을목은 을목 겁재가 간목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다음 오히려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을목을 이렇게 재버리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형제 자매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간목이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이거는 뭐야? 원국 자체에 수가 한 점도 없죠. 그죠? 진중 개수 하나만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진중 개수가 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 사주는 진중 개수 하나만 딸랑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병인시라든가 정묘시라든가 무진시, 기사시, 뭐 경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수운을 만나야지만 이 사주는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개유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유시. 그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물론 이제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4월에 간목이 식신이 왕한 계절이 태어났는데, 신금 투출되어 있는 중에 사유가 회금을 하죠. 사유 회금하게 되면, 그러면 일간은 약해지게 되겠고 관살이 왕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아까 여기서 요 술토를 잘 보라고 했는데, 여기는 술토, 물론 이제 간목이 여기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자, 여기에 진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시지에서 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또 뭐가 되냐면 지지육합이 되죠. 육합 중에서 진유합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화가 왕한 4월이라 하더라도 사유회금하고 진유합금하게 되면 지지로 금국을 형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화가 왕한 계절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뭐예요? 사주가 전반적으로 관살이 왕한
사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금 자체가 굉장히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금은 음금이기 때문에 간목을 이렇게 상해하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을목을.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 이게 여명, 여자의 사주거든요. 여명, 건명이 아니라 곤명이라고 써야 되겠죠. 곤명의 사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이 상관, 식신이죠. 식신이 있으면 뭐 자식과도 같은 것인데, 이 식신이 금으로 다 화해버려 가지고 그 식신이 금으로 바뀌어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세로 바뀌었죠. 단 개수가 있어서 왕금의 기운을 금생수 수생목에서 나를 도와준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금이 많으면 이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금이 많으면 금다 하게 되면 수는 탁해진다 그랬어요. 금다 수다. 오히려 개수가 왕금에 의해서 수가 탁해지게 되고 수가 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일간은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일간은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관살이 왕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살, 중, 신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뭐 20대에서 30대 정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갑신대운, 을류대운 다 뭐가 왕한 계절입니까? 이때는 천간 갑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로 신금 유금을 봐야 돼요. 갑신대운은 을류대운, 병술대운 이렇게 가게 되면 다 뭐가 왕하냐면 금이 왕해서 이 사주가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다시 금이 왕해지게 되겠고요. 또 병술대운 들어가면 진술상충하게 되면 그나마 진중에 있는 개수마저 깨져버리는 현상. 그 다음에 정의 무자대운 가게 되면 이거는 사주가 금이 왕하고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 자, 사주가 한습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년 말미에 결혼을 해서 뭐 자식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조금 자식이 좀 안 좋은 역할을 많이 좀 당했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아이가 낳는데 뭐 몸이 안 좋아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진술상충하게 되면 이 진술상충이 뭐가 병술대운 때 진술상충하게 되면 토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금은 그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여자한테는 뭐 신장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때는 자궁도 해당이 돼요. 자궁. 그래서 이런 경우 진술상충을 하는 이런 때는 또 필요했던 개수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궁암이라든가 자궁 수술, 자궁 근종 같은 것으로 인해서 좀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을목은 의지가 안 돼요. 신금에 의해서 파극돼서 없어졌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도 관살을 만들어서 나를 공격시켜주는 거니까 뭐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신은. 그 다음에 진술상충하는 이런 대운을 만나게 되면 그나마 의지했던 수도 이렇게 파극을 당하게 되니 사주 자체가 좀 많이 편고하고 중화를 잃은 그러니까 중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잘 보시면 화가 왕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국을 형성해서 금이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